젊은 세대, 지금 감독님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뭐 그런 말씀하기도 그런데 어쨌든 젊은 세대의 관점에서 이렇게 광주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김군이라는 소재로 그 영화를 찍을 수 있다는 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너무 또 좀 감사드립니다. 저도 사실은 저는 이제 80년대는 이제 대학생 시절이었었고, 그러니까 그런 시절이었는데 아까 여기 인상적인 말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살아남은 자들의 죄책감 같은 거 그런 것들도 이제 그것들이 얘기하시고 그런데 살아남은 자들이 이렇게 부채의식을 가지고 저희 세대는 약간 그런 면이 좀 있었어요. 80년대 이렇게 지나면서 그런 부채의식 같은 모든 사람들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랬고 저는 이제 광주 5.18로 치면 이제 그 전세입니다. 그러니까 70년대 후반 긴급조치 때고 저희도 그때 뭐 학생운동 하다가 감옥에 가서 저희도 한 1년 있었기도 하고 그런 경험도 있고 또 교육감 되기 전에 마지막 제 직책이 여기 나오는 5.18 재단 짧은 기간인데 5.18 재단 이사였습니다. 상임은 아니고 그냥 여러 사람 중에 학계 대표로 이렇게 이사였어서 저는 뭐 정말 광주 5.18 정신을 품에 안고 산다 그런 느낌으로 저는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저와 영화 속에서 인터뷰어로 나오는 조연출 안재환 씨가 처음 광주에 갔던 건 5.18 때문이 아니었어요. 저희는 오히려 광주하면 항상 5.18로만 이야기되는 게 약간의 거부감이 있어서 5.18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지만 항상 어른들한테 5.18에 대해서 너희는 알아야 해 하고 이렇게 주입되는 게 조금 그냥 반발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광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싶어서 처음 광주에 내려갔었다가 저희가 주옥 선생님을 알게 됐는데요. 선생님이 이제 2015년 5월달에 문을 열었던 5.18 기록관에 가셨다가 그 김군의 사진을 보고 돌아오셔서 저희한테 이제 같은 동네 살던 청년 사진이 걸려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공교롭게도 같은 무렵에 지만원 씨와 일베에서 그 사진 속 인물이 북한 특수군이라는 주장을 펴서 저희는 이제 그 동일한 인물에 대해서 상반된 기억과 주장이 있는 것에 흥미를 느껴서 작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어떤 역사적인 사명감이나 책임의식 없이 이 사람을 찾아가보자라는 단순한 생각에서 시작을 해서 사진 속의 단서를 바탕으로 이제 같은 장소에서 활동하셨던 생존자 신임소대인들을 한 분 한 분 만나가고 또 그분들께서 또 자신들이 아시는 다른 분들을 소개시켜 주시면서 5.18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인상적이었던 거는 사실 그 전까지 제가 알고 있었던 5.18은 뭔가 민주주의라는 숭고한 이념을 위해서 싸웠던 영웅적인 사람들이 뭐 희생 대신 비극적인 과거의 사건, 내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나는 별로 상관없는 역사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는 뭐 6.25 전쟁이나 임진왜란하고도 저희한테는 그냥 비슷한 어떤 느낌으로 다가왔던 게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놀랐던 건 이분들의 나이가 여전히 아직도 굉장히 젊다라는 것이었어요. 50대 후반에서 60대 초중반? 다시 말하면 그분들이 당시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굉장히 어린 청년들이었다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영화 속에서 보셨다시피 전두환이나 민주주의에 대해서 몰랐지만 그냥 눈앞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보고 지나칠 수 없었기 때문에 나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게 훨씬 더 저희가 그 당시의 상황을 더 뭐라 그러죠? 감각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여기 나온 여러 가지 말 중에 제가 인상적인 게 그 어느 분이 안 받아들이는 건 좋은데 왜곡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어느 분이 하시잖아요. 아마 그게 그 광주를 경험했던 많은 분들의 그 생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좀 이건 이 5.18하고 관계가 없는데 우리 학생들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창의적이다, 요즘 창의적 사고를 많이 해야 된다, 인공지능 시대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무슨 막 굉장히 막 그 높은 수준의 뭐 과학적 사고로 하는 것만 창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제가 이걸 예로 들으면
저도 사실 뭐 강조관에서 글도 쓰고 많이 이렇게 했어요. 뭐 책도 저희가 낸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김군이라는 지금까지 많은 논문 책하고 전혀 다른 김군이라는 시선으로, 시좌로, 프리즘으로 기존의 광주회를 얘기했던 많은 글이나 스토리하고 전혀 다른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것, 저는 이런 게 저는 창의적인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도 앞으로 이제 창창하게 공부하실 거잖아요. 창의적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선생님하고 다른 시선을 하는 거, 다른 생각을 하는 거, 다른 시작을 하는 거, 그 결과로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니까 달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다 다른 것들이 존중돼야 되는 것들이 그런 이유도 있는 거죠. 아니, 교육하니까 교육에 대해서 한 말씀. 생존자 선생님들과 두세 시간씩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이제 많이 영화 속에서 저희가 보여드렸다시피 아픈 순간에 대한 기억들도 많이 여쭤봤지만 저희가 처음 만나면 5.18 이전의 일상은 어땠는지부터 좀 여쭤봤었어요. 그래서 다들 그때 10대였고 20대 초반의 어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뭐 그냥 일과를 어떻게 보냈는지, 친구들과는 어디에 놀러 가는지, 어떤 노래를 좋아했고, 뭐 5월 무렵의 날씨는 어땠는지, 약간 그런 감각적인 것들에 대한 질문들을 여쭤봤었고요. 또 항쟁 당시에도 굉장히 아픈 기억에 대해서 여쭤볼 수밖에 없는 분들도 계셨지만, 이제 영화 속에서 내가 그렇게 예뻤다라고 증언하신 김용윤 선생님의 말씀처럼 그때 이제 광주 시민들이 다 같이 하나가 됐던 굉장히 기적적인 순간이었기 때문에 찰나였지만 굉장히 잊을 수 없는 어떤 그런 환희의 순간들도 많이들 떠올려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여쭤보고 하면서 이제 저희는 어쨌든 어린 애들이었기 때문에 뭐 양복을 입은 기자나 리포터가 아니었고 피해 증언만 딱 묻고 빠지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좀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와서 고생한다 이렇게 봐주셔서 좀 더 편하게 말씀해 주시고 수다를 떨어주신 것 같아서 저희 그냥 그걸 엮는 작업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감독님의 어떤 인터뷰 기술 중에 하나를 들은 것 같은데요. 어수룩해 보이는 거. 주변에서부터 중심으로. 그래서 그 인터뷰하는 한 분 한 분의 장면이 다 기억에 많이 남는데 아마 어떤 분의 어떤 감정하고 한 분 한 분도 이렇게 교감을 하셨는지에 따라서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 분들이 다 다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은 어떤 분의 그런 인터뷰에서 전해지는 감정, 전체적인 그런 모든 공감대 같은 것이 제일 저는 다른 것보다는 이렇게 그게 장점이신 것 같아요. 막 어떤 정답을 막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몰고 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을 끌어내고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시켜내고 하시는 게 좀 대단하신 것 같고, 저희도 여기 계신 많은 우리 선생님들이나 우리 이것들은 많이 광주에 관해서 사진 뭐 글을 많이 읽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진도 다 새로워요. 새롭고 또 그 하나를 굉장히 마이크로하게 또 이렇게 포착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막 큰 지나가는 사진처럼 보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너무 새롭고, 요즘 한국 영화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봉준호 감독은 봉준호 감독도 다른 그렇게 만들어내시잖아요. 또 경계도시나 1, 2 이런 것도 이렇게 또 하고, 우리가 참 한국 영화의 저력을 보는 것 같아서. 한국 다큐계를 주목해야 할 신인 감독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날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할머니. 찾아 헤매주라고 하시는데, 너무 이제 그 오랜 세월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의 원곡함으로 이제 바로 연결이 되시는 것 같은 그 할머니의 모습이 이렇게 영화를 그 며칠이 돼도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 순간을 순간순간에 감정이 전해지는 부분들이라 교육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이제 우리가 역사적 사건을 다루는 역사 다큐멘터리라고 하고, 교육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연애 다큐멘터리들을 사건의 진행 과정이나 이런 걸 되게
이렇게 막 정리정돈을 강력 있게 해가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 다큐가 나는 역사 다큐멘터리라고 부르기보다는 정말 인간에 관한 다큐멘터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감정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점이 되게 지금 이렇게 참 오늘 또 어떤 신문에서 보니까 뭐 이거 한다고 기사를 약간 이렇게 썼던 것도 하나 있어요. 어느 신문에. 그러니까 그게 보도거리가 되는 것 자체가 또 우리의 현실인 면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도 어떻게 보면은 정말 아까 할머니 말씀하셨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자기 목숨과 바꿔도 좋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사람의 슬픔. 근데 여기는 수백 명, 수천 명의 그런 슬픔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인간의 슬픔에 대한 최소한의 연민이 없는 거다. 저는 예의가 없는 거다. 저는 이뭐 김한미 씨라든가 이 생각이 들어요. 정말 가끔 그런 비장함 같은 거 느껴요. 예. 근데 저도 이 영화 보면서 저도 역사책 속에서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처음 접했던 세대 중에 하나인데 그게 마치 다 끝난 역사, 정리된 역사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영화를 보니까 그걸 뚫고 헤쳐나오신 많은 분들의 삶 속에서 그 사건이 정리되지 않고 끝나지 않은 일들로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냥 역사책 속에 담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그로부터 벌써 30년 가까이 지난 이 시점에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기억하고 돌이키는지가 그분들한테 되게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그런 역사적 기록이 그런 게 하나 딱 일어나면 그 여파가 정말 오래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이어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그걸 겪지 않은 세대들한테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계속 인식을 시켜주느냐, 알려주느냐의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과 인식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광주 민주화운동 우리 학생들한테 어떻게 얘기해줘야 될까 이런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벌써 그 39년이 된 거잖아요. 내년이 40주년이 되는 사건인데 과거잖아요. 그것이 세대를 뛰어넘어서 우리 젊은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에게 세대 간에 어떻게 현재적 기억으로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느냐. 이게 사실 우리 과제입니다. 역사교육의 과제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솔직히 여기 역사 선생님도 계실 텐데 이게 교과서 가지고 이게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는 정말 우리 강 감독님 같은 이런 노력들이 참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어쨌든 과거 역사적 사건의 현재적 기억으로 바꾸는데 젊은 세대의 감수성에 맞는 다양한 이런 게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참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역사 선생님도 사회 선생님도 정치 선생님도 아마 잘 못하실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좀 많이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못하는 한계 지점을 좀 알려주시면. 그럼 인문을 더 많이 더 여러 번 더 많은 분들이 보시면 좋겠죠. 근데 저는 사실 감독님한테 이게 제일 여쭙고 싶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맨 처음에는 김군이 누군가를 찾아가는 다큐멘터리처럼 시작했는데 인터뷰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그분들의 기억을 듣고 또 중간에 제가 머리를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게 이게 또 생존자분께서 한 분 그러시잖아요. 그런 의혹을 파헤치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 논리에 따라가는 거 아니냐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시고 또 아픈 기억을 꺼내야 하는데 너무 힘들어하시는 모습 같은 걸 보면서 이 다큐멘터리를 찍으시는 과정에서 김군 찾기로 시작했지만 진짜 중요하게 보여줘야 하는 건 다른 곳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계기가 됐던 순간 같은 게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작업을 시작할 무렵부터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했었어요. 실제로 살아계신 김군을 만날 가능성과 돌아가신 것에 대한 유의미한 증언을 얻을 가능성, 혹은 아무런 유의미한 증언조차 얻지 못했을 때에도 영화를 어떻게 성립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크게 보자면 세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영화를 계획했었는데요. 어떤 식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 이 실제 김군을 찾는 것에 실패하더라도 이분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생존자분들의 목소리 하나하나를 저희가 영화적으로 배열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영화적인 형태의 김군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상 이제 주옥 선생님이 기억하신 김군이라는 게 사진 속의 그 한 개인을 지칭한 거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김군이란 말은 사실 한국에서 제일 많은 성씨가 김씨이고 어떤 익명의 보편적인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5.18 항쟁 같은 경우는 어떤 지도자가 없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다 발벗고 자율적으로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거리에 나서서 서로를 도왔고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누군가는 주먹밥을 나르거나 누군가는 배영군에 맞서서 총을 댄다고 하는 방식으로 도시를 지켰기 때문에 저희도 김군을 실제로 찾는다 하더라도 이분은 어떤 이순신 장군 같은 영웅적인 존재로 그려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제 그분도 항쟁에 참여한 수많은 많은 분들 중에 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밸런스, 그러니까 그 실제 김군 찾아가는 과정을 충실히 담되 동시에 그 여정에서 만난 생존자분들의 기억과 감정들을 담는 것도 거의 비긴한 수준으로 중요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그 오기철 선생님께서 왜 이 사람을 찾아야 되느냐고 이제 제기해 주신 것도 이제 생존자분들이 가진 딜레마는 사실 그때 당시를 떠올리는 것은 굉장히 괴롭지만 동시에 살아남은 자로서 발언하지 않으면 계속 진실이 왜곡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실을 위해서 모두 말씀을 해야 된다는 책임감을 갖고 계시거든요. 오기철 선생님도 사실은 한 20년 가까이 생업을 뒷전으로 하시고 진상규명 활동에 제일 나서서 활동하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더 그런 딜레마가 크셨고 그런 문제 제기를 해주셔서 저희도 그 부분을 관객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영화 엔딩 시퀀스에 나오는 주옥 선생님께서 주먹밥을 금나무에서 나눠주시는 장면은 저희가 사실은 김군에 대해서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기 전이었던 2014년도 5월에 찍었던 거였어요. 그것은 세월호 집회는 아니었고 광주에서는 5월 17일 전야제라고 해서 5월 18일 전날에 금나무에서 주먹밥도 서로 나누고 이제 5월에 영령대로 추모하는 행사를 여는데요. 그때 이제 4.16 직후의 5월달이었기 때문에 그 5월 전야제는 이제 80년 5월의 영령뿐만 아니라 세월호에서 돌아가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그때 선생님께서 몇십 년 만에 금나무에 나와서 주먹밥을 나르시고 싶다고 하셔서 저희도 따라가서 찍어도 되겠냐고 여쭤봐서 찍었었는데 그게 이제 김군을 알기 전에 1년 전에 유일하게 촬영했던 거고 그게 영화에 지금 결말에 있다는 게 저희도 좀 되게 아이러니컬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그때 옥상에서 선생님께서 흐느끼셨을 때 저희가 자세히 선생님이 왜 오시는지에 대해서 그때는 여쭤보지 못했는데 결국 김군을 찾는 과정을 통해서 그 선생님의 마음속을 뭔가 알아가는 노력을 지난 4년 동안 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사실 저희는 이제 조연출 지환 씨와 저는 4월 16일 2014년도에도 광주에 있어서 사실 그 사건 생중계 되면 하나도 보지 못했었고 이제 그걸 다음 날에 이제 전해줬어요. 그날도 저희 선생님들 막 촬영하다가 들었었는데 사실은 이제 5월보다도 저희한테 훨씬 더 밀접한 사건이기 때문에 작업으로서 다룰 용기는 차마 나지 않는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80년 5월에 그 같은 세대셨던 분들이 광주를 말하기 힘들어하시고 죄책감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 어려워하시듯이 저희도 세월호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럽고 사실은 영화 엔딩에서 세월호 관련한 이제 어떤 상징물들이 나올 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결국에 넣었어요. 그래도 지금의 어떤 현재적인 맥락에서 80년 5월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런 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넣었던 것 같습니다. 차기작은 저는 원래 응영화를 작업해서
아마 극명화 작업을 할 것 같은데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예, 우리 학생들 여기 많은데 뭐 너무 또 어른스러운 얘기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정말 누리고 있는 이 정도의 자유, 평화, 뭐 민주주의가 사실은 이렇게 그 광주에서 그런 희생 위에 있다는 것을 조금 이런 영화를 통해서라도 좀 함께 느낄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촛불 시민혁명 때 물었던 질문이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있잖아요. 그러면 80년 5월 광주의 국가는 국민을 학살하는 국가입니다. 국민을 학살하는 국가이고 그 학살하는 국가에 대항해서 싸우고 희생되고 죽어가고 감옥에 가고 그리고 또 수십 년간을 그 진실을 밝혀내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국가가 그래도 국민을 학살하지는 못하는 거죠. 지금은 최소한 이제 우리가 이 정도의 자유를 느끼는 국가로 이렇게 됐다고 보고요. 사실은 이제 이런 국가는 아마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촛불 시민혁명 때 국가란 무엇일까의 국가는 학살하는 국가는 아니죠. 약간 타락한 국가죠. 그죠? 이 공권력을, 국가 권력을, 국민이 위임한 대통령 권력을 이렇게 사익을 위해서 활용하고 최순실이라고 하는 이공식 권력에 넘겨주고 타락한 국가잖아요. 타락한 국가를 향해서 국가란 무엇인가를 물으면서 광화문에 나가고 촛불 시민혁명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38년 동안 많이 변화한 거죠. 이제 아마 또 저는 한 몇 년 후에 또 우리가 광장에서 국가란 무엇인가라고 외칠지 몰라요. 그때는 이렇게 불평등한 국가가 국가냐 이렇게 부를지도 저는 모른다고 봐요. 근데 그만큼 우리 국가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광주의 희생을 통해서 국가가 한 단계 높아졌잖아요. 그리고 또 그 국가조차도 다시 국가가 국가의 의미를 물으면서 다음 단계로 가는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제가 짧게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김한원 씨가 이게 북한군인데 진짜 북한군이 이렇게 어수룩하게 얼굴 사진 찍고 그러겠어요? 나는 진짜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면 저희가 있던 긴급정치가 유신시대하고 80년 지금 정치권의 주요한 국회의원이나 된 386 세대가 좀 결이 달라요. 어떻게 결이 다르냐면 광주 이후에는 전두환에 대항해서 싸우는 게 유행이었어요. 누구나가 다 머리로 쏘아져 나오고 공개적인 학생회 투쟁도 하고 이렇게 됐어요. 근데 저희 때는 어땠냐면요. 유신시대는 들키면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안기고 그러니까 사진을 안 찍고요. 그래서 저희 세대를 무명의 세대라고 우리 스스로 억울하다. 80년대 386 세대는 공개된 세대였고 저항이 유행이던 시대니까 신문에 대문짝하게 나오고 그걸 통해서 유명해지고 그래서 국회의원도 되고 그러는데 우리 세대는 숨어 다니고 증거 안 남기고 사진 안 찍히려고 하고 이러다가 우리는 망했다. 이런 우리 세대들을 우리 모였을 때 그렇게 얘기해요. 하물며 진짜 간첩이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사진 찍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 어떤 분이 얘기한 것처럼 가짜라고 하고 우리가 진짜이고 입증해야 된다는 이게 서글픈 거죠. 이거 말이 안 돼. 전도된 겁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그런 정말로 너무 간단한 얘기도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요. 저희가 애초에 영화를 이제 만들면서 생각했던 관객은 80년, 저희처럼 80년 이후에 태어났고 혹은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미래 관객들 생각하면서 영화를 만들었어요. 사실은
이제 총을 든 시민군의 이미지를 봤을 때 저도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전혀 몰랐었고 5.18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5.18의 이미지들을 봤을 때는 무장 시민군의 이미지가 굉장히 낯설었거든요. 이제 그 이미지가 이제 그 총을 들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한 맥락들을 젊은 세대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일베에서 처음 그 이제 인군의 사진을 보고서도 민주화운동이라고 배웠는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과격하게 총을 들고 있지라는 의문에서 그런 음모론이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서사가 전승이 끊긴 이후의 세대들이 많이 영화를 봤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화를 만들었어서 네, 굉장히 감사한 코멘트 주셔서 네. 처음에는 굉장히 거리가 먼 이제 광주 사태로 불려졌을 때 5.18의 폭도의 이미지로서 시민군에서 출발을 했었고요. 이제 제일 뭔가 멀리 제일 반대되는 위치에서 한번 시작해보자는 생각이 있었어요. 무장 시민군이라는 이미지가 가진 제일 최악의 가능성에서 차근차근 뭔가 객관적인 방식으로 밟아봤을 때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했었고요. 결국에는 저희가 작년 5월달에 현충원에서 5.18 행사를 그 이종명 의원과 지만수 씨가 연 걸 보고 뒤늦게 그 촬영 푸지에서 정호영 씨 그 당시 학살을 지시했었던 정호영 씨가 있는 걸 봤을 때는 이제 4년이 지난 그 마지막에 가서는 저도 생존자 선생님들 같은 분노의 감정에 편에 설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끝까지 중립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그 사실들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어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자 노력을 했지만 해석이나 어떤 결론에 있어서 중립적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중립적 영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5.18에 대해서 1도 모르는 관객의 시점에서 시작을 해서 사진 한 장이 주는 어떤 불길한 느낌에서 출발을 하고 싶었어요. 그 이미지가 가진 다양한 가능성들에서 뭔가 결론을 정해놓지 않고 시작을 했다가 생존자분들을 만나면서 차근차근 그 사진 단서와 생존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이분에 대한 어떤 탐문을 진행해 나가는 영화를 이제 만들었는데요. 그 편집과 음악, 구성에 있어서 제일 중요했던 건 젊은 관객들이 이분들의 증언을 들었을 때 몰입될 수 있고 감정적으로 공명할 수 있는 지점들을 찾아내는 게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분들이 왜 총을 들을 수밖에 없었는지, 트럭에 탔을 때 기분이 어땠는지 등등의 어떤 그 시기별로 단계별로의 감정들에 있어서 5.18에 익숙하지 않은 이후의 사람들이 봤을 때도 공감할 수 있는 말씀들, 음악, 어떤 이미지들에 대해 고민하면서 뭔가 당시 시민군이라는 존재는 무엇이었나, 시민군은 어떤 걸 느꼈나 그런 것들을 계속 질문하면서 영화 편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저야 감독이 중요하시는데 어쨌든 저는 창의적 시선이라는 관점에서 얘기했고요. 다양성을 지만원의 의견까지 다양성으로 존중하자는 의견은 아니었는데 이제 쟁점은 있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게 의견의 다양성, 신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건데 그 다양성의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홀로코스트라든지 학살에 대한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한 사회의 어떤 도덕적 금기 같은 영역이 있다고 봐요. 도덕적 관점에서의 제한성, 정의의 관점에서의 제한성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점은 그 한 사회의 어떤 성숙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우리는 지만원적인 도덕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정의적 관점에서 용인할 수 없는, 역사적 정의의 관점에서 용인할 수 없는 것까지도 지금 어떻게 보면 용인되고 있는 그런 일종의 약간의 사이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최대적으로 다양성이 존중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단지 홀로코스트를 이렇게 찬성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도덕적 금기와 제한이 있어야 된다. 정의적 금기와 제한이 있어야 된다. 네, 감사하고 왔는데요. 어디서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질문해 주시고 감사한들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쨌든 젊은 관객들,
어린 뭐라 그러지 10대, 20대 중학생, 초등학생, 고등학생들이 많이 오셨으면 바라는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네, 뭔가 네, 또 단초가 돼서 또 많은 분들과 함께 하시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세대도 사실 그 마음에 이제 부채를 갖고 있는 적이 있거든요. 저희처럼 이게 저희 80년에 그 80년 5월에 광주에서 사건이 됐을 때 사실 뭐 저희 세대는 이제 솔직히 비겁하게 그걸 달려가지 못한 거잖아요. 광주의 그 처절한 싸움을 다른 모든 지역 면역했기 때문에 광주가 저렇게 종결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은 그런 비겁함에 대한 미안함이 저희 친구들 중에서는 진짜 유인물을 만들어서 서울에서 뿌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감옥 가고 죽어간 친구도 있고 죽은 친구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은 이제 그 광주를 그 바라보는 심정이 좀 복잡합니다. 사실 복잡한데 오늘 참 너무 감동적으로 그려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